은퇴 후엔 적게 써도 되잖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6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돈에 묶여 있구나. 노후에도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노동의 대가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공부하느라, 중년엔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은퇴 후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자. 는 말 대신 노후가 불안해서 알바라도 해야 해라는 현실 앞에 서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최소 6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6억 원의 공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6억인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도 받는 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60만 원이라고 하면 부부 기준으로 해도 120만 원. 나머지 부족한 80만 원은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매달 30년 동안 충당하려면 최소한 운용 가능한 자산 6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돈이 없으면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알바를 구해 뛰고 아픈 몸을 이끌고 노동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노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례 1 6억이 있었는데 안 지킨 원칙 하나로 무너졌어요. 62세 전직 교장. 경기도의 한 퇴직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과 동시에 받은 퇴직금은 약 4억 원. 그리고 별도로 모은 자산이 2억 정도. 총 6억이 있었고 자신도 이제는 경제적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 관리였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 명절 선물, 손자 용돈, 지인 경조사. 매달 40만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투자 실패까지 겹치며 5년 만에 2억 가까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6억을 갖고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돈을 쓸 줄 아는 법을 몰랐던 게 문제였지. 6억이 있어도 소비가 설계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다. 사례 이 5억이 모자랄 줄은 몰랐죠. 59세 여성 보험회사 출신. 20년간 보험회사에서 뛰었던 그녀는 꼼꼼한 재테크로 자녀 결혼을 마치고 5억 원의 자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서울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월세 70만 원. 자신이 쓰는 돈은 월 180만 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모 간병비, 그리고 물가 상승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65세에 마트 계산원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6억이 없다면 매달 쏟아지는 고정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례 3 나는 알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강요받은 거였어요. 68세 전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 받는 68세 어씨. 연금이 있으니 여유로울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 180만 원. 혼자 살기엔 괜찮았지만 문제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 드는 시간이더라고요. 난 평생 일했는데 이 나이에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노후에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건 시간과 체력까지 빼앗긴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6억 공식을 현실로 만드는 3단계. 현실적인 소비 계획부터 세워라. 매달 진짜로 쓰는 돈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세요. 단순히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몇 년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지출 항목을 나누는 게 먼저입니다. 6억이 어렵다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배당주, 월세 수입, 소규모 1인 사업 등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억을 갖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 은퇴 이후의 소비 습관을 구조로 바꿔라. 지금의 소비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생존입니다.
미리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고 돈이 덜 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유는 금액이 아니라 준비에서 온다. 6억 없으면 평생 종살이입니다. 이 말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나의 미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정말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은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억이 없으면 평생 종속됩니다. 은퇴 재무설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공식.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실제 사례, 그리고 최소한의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약 6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비교적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6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되는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 왜 6억인가? 은퇴 후 30년을 가정했을 때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필요한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12개월, 30년 7억 2천만 원. 여기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0만 원이라면 실제로 매달 약 14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족분 월 140만 원, 12개월, 30년 약 5억 원 이상. 이 부족한 금액을 금융자산에서 인출하거나 배당, 임대 수익 등으로 확보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비정기 지출의료비, 가족 지원 등을 고려하면 6억 원 이상이 최소 필요 자산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은퇴자 자산 구성의 현실 단순 금액보다 중요한 유형.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퇴직금 국민연금 정도로 단순하게 인식하지만 자산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은퇴자 자산 구성 비율. 부동산 자산 약 7,080%, 금융자산 약 2,030%, 현금 흐름 자산 임대, 배당 등 매우 낮음. 이 비율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다는 구조가 많은 은퇴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자산 부족의 위험성. 사례 투자 실패로 자산 손실. 퇴직금으로 받은 4억 원을 고위험 투자에 활용했다가 2억 이상을 잃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교훈 은퇴 자금은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기본입니다. 사례 현금 흐름 부재.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임대 수입이나 배당 수익이 없던 60대 후반 여성은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자산은 흐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례 예기치 못한 지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은퇴자도 부모 간병비와 본인 질환 치료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며 결국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교원 의료비, 간병비 등 비정기 지출은 은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대안 전략, 자산이 부족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고배당 ETF, 상장 리츠 REITs, 소형 임대 부동산 등. 자영업 경험이 있다면 소규모 무점포 창업도 가능. 소비 구조 최적화. 자녀 지원은 선을 정해 둘 것. 고정 지출 항목 자동차, 보험, 통신비부터 리디자인. 공적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은 수령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 증가 1년 연기 시에 약 7.2% 증가. 연기 전략도 자산 운용의 하나로 고려. 장기적 의료 리스크 대비. 실손의료보험 점검 및 간병보험 여부 확인. 만성질환 가능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 필요. 결론 6억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6억이라는 수치는 단지 하나의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자산의 총액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산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구조를 설계하며 소비 패턴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재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